네, 안녕하세요. 6주차 1강 8장의 실험 8 사이리스터 특성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절 실험 목적이에요. 스위칭 소자인 사이리스터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기본적인 위상제어 정률 회로를 이해하는 것이 실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이리스터는 그림과 같이 세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단자가 KAG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사이리스터는 PNPN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PNP 또 NPN 이렇게 해가지고 PNPN 구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가 3개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죠. KAG 3개의 단자예요. 3개의 다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게이트는 P형 반도체에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만 이렇게 표시한 거에다가 다리 하나 더 빼가지고 그쪽을 게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이리스터는 대표적으로 상용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NEC의 EP4M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이리스터는 에노드와 캐소드 단자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는 거예요. 다이오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순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것이죠. 이런다고 해서 이 사이리스터가 도통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순방향을 달아 놓은 상태에서 게이트에 또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때 이 게이트에 전원 연결하는 거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내가 임의 시간에 이 사이리스터를 도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동작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내가 제어할 수가 없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순방향만 달아주면 얘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이리스터는 내가 임의 시점에 내가 이거를 스위치를 닫음으로써 이 사이리스터를 도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탁 눌러주는, 온 시켜주는 거를 우리는 점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호각에 대해서는 좀 더 수식이 이제 나와지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에노드 단자와 캐소드 단자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고 게이트 단자에 펄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즉 전원을 넣어준다라는 얘기야. 펄스 전압을 넣어주면 사이리스터가 도통을 한다. 이때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사이리스터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의 T로 표현하면 되겠죠. 사이리스터 전류다라는 게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 또 게이트 단자로 흐르는 이때 이 전류를 우리는 게이트 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IG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물론 이 게이트 단자나 에노드 단자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면 안 되니까 저항을 달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저항 달아서 얘를 갖다가 도통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이 저항, 사이리스터가 제대로 이 저항들을 달아주는데 적절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수식이 나와지는데요.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이리스터 전류라고 하고요.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를 게이트 전류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사이리스터가 도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통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도 펄스 전압을 이렇게 인가한 상태에서 이 게이트 전류를 펄스 전압을 얘를 제거를 이렇게 딱 떼어버려도 이 사이리스터 전류는 계속 흐른다라는 겁니다. 즉 사이리스터가 도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 단자의 펄스 전압을 제거해도 도통을 유지한다. 계속 전류는 흐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원을 굉장히 낮은 전압을 가해주면은 얘는 안 흐르겠지.
도통이 안 되겠지. 그 얘기는 전류가 제대로 적절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얘는 도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이리스터는. 그러면 이때의 저항값을 얼만큼 넣어줘요. 어떠한 저항을 넣어줘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예요. 그거를 적절한 저항을 넣어서 이 사이리스터가 도통이 되게끔 하는 전류, 도통을 유지하는 그때의 전류, 그거를 우리는 유지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전류, 영어로는 홀딩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홀딩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유지전류가 제대로 흐르기 위해서는 이 저항을 어느 정도의 저항으로 달아야 되는지 그것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러나 자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이리스터 전류, 즉 도통된 상태에서 사이리스터 전류가 매우 미약하면은 도통 상태를 유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이리스터 전류를 유지 전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홀딩 커런트라고 합니다. 물론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사이리스터는 차단 상태가 됩니다. 뭐 유지 전류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역방향 바이어스라는 얘기는 순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펄스를 이렇게 인간 상태인 거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걸어준 다음에 얘 펄스 전압을 인가해도 이 사이리스터가 도통이 된다라는 얘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사이리스터는 차단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이오드랑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사이리스터는 순방향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칭 소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EV 시점에 스위치를 갖다가 온 시켜주면은 그때 이 사이리스터가 도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스위칭을 온 시켜줄 때 그때의 시간, 그때의 앵글, 각도, 그거를 우리는 점호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형이 이렇게 입력 전압이 이렇게 가해 있을 때 내가 이 시점에서 스위치를 딱 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도통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앵글 0도부터 해서 뭐 360도 여기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게요. 뭐 그때의 앵글이니까 그걸 점호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점호각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칭 소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이리스터와 다이오드는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특성은 서로가 공통이죠.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이리스터와 다이오드의 큰 차이점은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무조건 도통이 되죠. 다이오드는. 그런데 사이리스터는 순방향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게이트 신호가 인가되어야 도통이 된다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얘기, 서로 간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PNPN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PNPN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분리하면 PNP, NPN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두 개, PNP와 NPN형 의 두 개를 서로 결합한 등가회로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얘는 PNP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PNP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NPN이 되는 거야. 2m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고 PNPN,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원 연결하고 외부 행적은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사이리스터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죠. 이때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주고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다가도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물론 과전류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항 달아주고 여기다가도 저항 달아주면 되겠고, 이때 저항을 갖다가 몇 오음을 써야지 유지전류가 되는지 그 저항값을 우리가 또 계산을 해서 풀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PNPN, PNP, 이거 NPN, N으로 해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리스터의 구조는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회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래서 PNP, PNP형 트랜지스터랑 NPN 트랜지스터 해서 이렇게 Q1, Q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의 동작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순방향 전원을
사이리스터의 순방향 전압을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 순방향 전원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게이트 단자에 이제 스위치를 온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PNPN 구조인 사이리스터가 도통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스위치를 온을 시켜보겠습니다. 현재는 순방향 바이오스가 걸린 상태야. 딱 순방향 바이오스 이가 도통이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이 사이리스는 도통이 안 되는 것이지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스위치를 딱 온 시켜주면은 이제 온 시켜주면 베이스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겠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런데 이 Q1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있는 트랜지스터 PNP-TR은 이쪽으로 베이스에 전류를 흘려 보내면서 마찬가지로 콜렉터 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겠네.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이쪽에서 전원이 나오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 Q2는 이제는 요 스위치를 그래서 이제 이 Q2는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와 여기서 흐르는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얘는 베이스에 전류가 계속 흘러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다시 오픈해버리면 즉 스위치를 올린 개방 상태로 온다는 얘기야. 그런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서 계속 이렇게 흐르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Q1에서는 컬렉터 쪽으로 계속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Q2의 베이스 쪽으로 계속 전류를 흘려 보냄으로써 이 사이리스터는 전체적으로 도통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리스터는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래를 여기다 달았고 또 여기다가도 이제 달 수도 있는데 여기 달면 되겠는데 이 저항 값을 얼마로 써줘야지 이 상태가 유지가 계속 이런 도통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 저항 값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인 동작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을 써놓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이 얘기도 그래서 사이리스터를 도통시키기 위한 게이트 전류가 흐른 후 게이트 전류를 제거해도 사이리스터 전류는 계속 흐른다. 순방향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적절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해야 정상적인 동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순방향 바이오스를 걸어놨는데 얘를 갖다가 스위치를 딱 온 시키면은 무조건 도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저항값이 매우 큰다든지 아니면은 게이트 전압이 매우 낮다든지 얘가 1V면은 이거 뭐 도통이 되겠어? 안 되겠지?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니까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하기 위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들 실험으로 확인을 하길 바래요. 그래서 RG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근데 데이터 시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따라가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게이트 전류를 적절하게 인가하기 위해서 RG를 어떠한 몇 오음짜리를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 간단한 것들 실험을 할 겁니다. 사이리스터 전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노드하고 에노드에서 캐소드 단자로 흐르는 전류를 사이리스터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쪽으로 흐르는 요거를 IT 사이리스터 전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게이트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게이트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IT 전류에 대한 식은 또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고 IG에 대한 전류도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할 겁니다. 작성하는 거 또 본래 회로 보고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특성 그림이에요. 사이리스터 특성 곡선을 그림 8-4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순방향 항복 전압이 있는데 순방향 항복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게이트에 전류를 안 흘려 놓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리스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에노드 KAG였으니까 KAG 이렇게 있는데 요 G 단자에 전원을 연결을 안 한 상태야. 얘를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 전원을 넣어주는 것이야. 넣어줬을 때 항복 전압이라고 근데 미세한 전원을 넣어주면은 이 사이리스트가 도통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전압을 많이 넣어줬어. 그러면은 갑자기 도통이 되겠죠. 사람한테도 사람이나 뭐 이렇게 애완견이나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전원을 갖다가 넣어줬을 때 내가 느끼지 못하는 전류가 흐르는 건 뭐 이제 그냥 미세한 것이고, 전원을 많이 넣어주면은 저항, 그냥 일반적인 저항이 있는 것도 타잖아. 다이오 같은 것들도 타죠. 뭐 다 타길 거야. 뭐 번개 맞아서 그게 뭐 절연체라고 해가지고 번개 맞는다고 해서 걔가 절연체면은 전류를 안 흘려보내나? 전류가 흐르니까 어떠한 물체 같은 것들도 타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항복전압이라는 건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항복전압을 이 되지 않은 전압을 인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어요. 물론 역방향 항복전압을 이용한 제너다이오드 정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너다이오드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너 현상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이리스트는 그런 거 사용하는 소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항복전압, 오늘 순방향 항복전압은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노드와 캐소드에 과도한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차단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도통 상태가 되는데, 그때의 전압을 우리는 순방향 항복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도통 상태가 되는 거니까 과도한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역방향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노드하고 캐소드의 역방향으로 과전압을 인가한 경우로서 강제적으로 역방향이 도통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도통 상태가 되므로 역방향 항복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인가되도록, 우리가 역방향 쓸 일은 없지만 우리는 근데 이 교류 신호를 넣을 때 이 역방향 전압이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사이리스트의 정상적인 동작은 그래서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적절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한 경우 사이리스트는 도통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한 경우에, 게이트 전류를 인가하지 않으면은 얘는 계속 이렇게 가겠죠. 순방향일 때, 또는 역방향일 때도 이렇게 갈 거예요.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면서 어떠한 동작은 못하는 것이지, 그 사이리스트가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항복전압 넘기지 말고 역방향 항복전압도 넘기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에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우리가 이 사이리스트를 충분히 동작시킬 수 있을 만큼 게이트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 아니 이제 사이리스트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야. 이게 사이리스트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인가한 경우 사이리스트 전류는 증가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사이리스트를 도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 전 페이지는 그래서 8.2.1의 사이리스트 특성을 알아본 것이고요. 그 페이지, 이거 여러분들 출력할 때는 이거 빈 여백이 있으니까 이거 주의를 해야겠죠. 다음은 8.2.2 사이리스트 위상 제어 정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이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응용 회로는 위상 제어 정류 회로입니다. 아까처럼 점호각을 이용해가지고 위상을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사이리스트는 게이트 신호에 의한 점호각 제어에 의해서 출력 전압의 위상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입력으로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 순방향도 될 수 있고 역방향도 될 수가 있겠죠. 신호가 이렇게 가지는 것이니까, 순방향이 걸려지고 또한 역방향도 이렇게 걸려질 거예요. 이때 과도한 순방향이나 역방향 전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 교류 전압의 최대값 또는 실효값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야겠죠. 물론 뭐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에서는 뭐 많이 큰 전압을 넣지 않으니까 15V 넣어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램프를 단다든지 아니면은 뭐 붓져 삑삑 소리 내는 붓져를 갖다가 달아놓으면은 내가 요 점호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불밝기 또는 소리 크고 작음을 조절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펄스를 인가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걸 도통시켜서 얘를 제어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호각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력전압이에요. 입력전압. VI는 교류 신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이랬을 때 게이트 전류에 이거는 I지. 게이트 전류를 임의 각도인 임의 시간인 알파 때 내가 이걸 딱 전원을 넣어줬어. 즉 2회로해서 여기에 이런 거를 넣어줬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플러스로 교류 입력 신호는 이러한 신호가 들어가지는 거고, 그러면은 요 펄스 넣어주는 요 타이밍 때 출력이 나와지는 것이지. 이렇게 출력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요거 출력 나와지겠다라는 겁니다. 요런 파형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지. 즉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이리스트가 도통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역방향이었을 때는 얘는 차단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력으로는 안 나타나지겠지. 왜? 여기에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차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전압 강화가 없잖아. 즉 0V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전이차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0V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타이밍 2파이트까지는 역방향 바이어스야. 차단된 상태이니까 이제 또 다른 이 정방의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도 얘는 사이리스는 도통이 안 되어서 출력이 나타나지가 않죠. 즉 이런 파형이 안 나타나지는 거야. 이 점호각이 나중에 여기에 나타나지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요때 이제 펄스를 또 넣어준 거예요. 점호각을 파이어링을 시켜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리스트가 동작이 돼가지고 요때 또 출력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출력이 이렇게 나타나지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이 상태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0V가 이렇게 떠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AK 단자를 갖다가 전압을 찍어보면은 AK는 여기 단자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 게이트에 펄스가 인가가 안 되면은 여기 얘가 차단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게이트에 펄스 인가 안 했을 때 이 VAK는 이 파형을 넣었을 경우 인가 안 했어. 그럼 여기는 어떤 파형이 뜰까? 요 VAK는 그렇지. 전압 강화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떠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력 전압이 이렇게 달 때 게이트에 펄스를 요걸 넣어주는 거를 요 타이밍 때 딱 넣어줬어. 그러면은 요까지는 지금 차단 상태니까 전압이 뜨지만 요때 요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도통이 되잖아. 도통이 되면 여기에 전압 강화, 즉 문턱전압, 장벽전압, 문턱전압 그거만 여기에 뜨겠지, 그치? 그거만 이제 그 전압만 넘어가지면은 여긴 도통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도통이 되면은 그 전압만 뜰 건데 이 사이리스터 거의 0에서 1V 사이의 문턱전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문턱전압 0V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험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스 2m 그리고 컬렉터 이렇게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되면은 요 단자 이 VSC라고 하는 이 단자는 얘가 도통이 되면 얘는 거의 몇 볼트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그렇지, 거의 0V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물론 베이스하고 2m는 다이오드 반도체 접합한 그 전압 레벨 정도 뜬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0.5V 정도 얘기했는데 0.7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0.3V 이렇게 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도통되면은 얘는 0V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0V가 뜬다라는 얘기야. 언제? 이 사이리스트가 도통이 되면 0V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AK 단자가 여기까지는 도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파형이 뜨다가 도통이 되면 거의 0V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도통이 되는 이 시점까지는 얘는 계속 0V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으로 이렇게
바이어스가 걸린 거지? 그러면 여기 전압 강화가 하나도 없죠, 전압 강화. 여기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흐르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더 전위가 높은 거잖아. 그래서 반대 방향의 이러한 전압이 뜨겠지, 파형이 뜨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이 여기서 또 왔어요. 이렇게 순방향에 와 있는데 요때 이제 펄스를 가해주면은 여기는 계속 차단 상태니까 요 파형까지는 VAK가 파형이 뜨겠죠. 그 다음에 또 도통이 되면 다시 0V가 됐고 0V가 돼서 주기까지는 0V.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VAK가 뜨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이 이렇게 넣어줬을 때 펄스 전압이 게이트 전압이 이렇게 뜨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전까지는 차단 상태니까 그대로 떠지는 거고 흐르니까 전류 흐르니까 차단 도통이 된 거니까 0V로 급격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역방향이 이렇게 걸린 상태는 차단된 상태니까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뜨겠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오실로스코프로. 그러면 이쪽이 전압이 높으니까 이 파형이 뜬다. 반대 부극성으로 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방향인데 이거 지금 아직은 차단된 상태야. 그래서 사이리스가 차단된 상태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고 게이트에 전류 흘려보내지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이 상태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니까 사이리스가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전압이 이렇게 뜨는 것이고요. 이러한 식으로 계속 파형이 뜨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점호각을 이용해가지고 요 알파 타이밍을 내가 0도부터 해서 파이도까지 역방향에서는 내 동작을 안 하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 알파를 내가 0도에서 파이 사이에 적절히 조절하면은 이 입력 전압에 의해서 출력이 이러한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도부터 180도 파이 라디안까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위상 정류 제어 회로가 불밝기를 조절하는 조광기를 우리가 이런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이얼 돌려가지고 불밝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이죠. 그런데 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 해놨고요. 각부 파형, 요 파형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요런 걸 갖다가 지금 요게에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형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도 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출력 값이 이렇게 VOT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 그치? 요거만 뜨는 거야. 계속 요렇게만 뜨는 거야. 그랬을 때, 직류 평균 값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입력이 VI는 VM의 사인 오메가 T일 경우, 여기 오메가 T네, X축 좌표가. 그러니까 요때, 직류 평균 값은 어떻게 되냐. VDC는 그래서 평균 값이니까 전부 다 더해야겠지. 이거는 적분인 건, 이거는 이산 신호가 아니라 연속 신호니까 0부터 T까지 임의 신호를 다 더해. 이때 이 임의 신호는 출력 신호니까 VOT니까 여기다 VOT라고 써주는 게 적당하겠죠. 다 더한 것을 그 주기로 나눠주는 게 직류 평균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므로 T분의 1에 이렇게 쓰고 0부터 T까지 한 주기까지 적분을 하려다 보니 VOT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값을 갖고 있어? 알파도부터 해서 파이까지만 갖고 있네, 값을. 그래서 여기를 알파에서 파이까지 값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때 이 파형은 무슨 파형이라고? VI 파형이잖아. 그 VI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VM의 사인 오메가 T의 DT로 쓰면 되는데 여기 지금 X축이 D 오메가 T니까 여기도 그냥 D 오메가 T로 쓰는 게 수식적으로나 적절한 것이죠. 물론 결과는 DT로 해서 풀으나 D 오메가 T로 해서 풀으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T분의 1에 T분의 VM 앞으로 빼면은 VM 써주고 사인 오메가 T로 오메가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에서 파이. 이때 파이와 알파를 대입하는 거는 오메가 t에다 대입하라는 게 지금 오메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잡아 빼면요. 마이너스 t분의 vm에다가 가로치고 코사인 파이가 되겠네. 코사인 파이 빼기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파이는 몇일까?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t분의 vm 써주고 여기에 코사인 1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주기 t는 몇이에요? 주기는 2파이만큼 여기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나와지는 거니까 이거는 2파이 플러스 알파의 시점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주기는 2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이쪽으로 와주면 이렇게 와주면 는 쓰고 2파이분의 vm은 RMS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루트 2의 v의 RMS로 쓸 수가 있죠.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써주면 파이분의 루트 2의 v의 RMS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 물론 뭐 2파이에 이렇게 쓰고 또는 2파이에 vm에 이렇게만 써도 유도는 제대로 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알파가 0도라고 해봅시다. 즉 이 알파가 이 0도야. 저 게이트의 전류를 요때 0도인 시점에서 딱 올렸어. 그럼 출력 파형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와지겠지 그대로. 이렇게 나와질 거라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계속 나와지는 파형은 무슨 파형이야? 그렇지. 반파 정류 회로였잖아. 그렇지. 반파 정류 회로이었을 때의 직류 평균값이 뭐가 나왔어? 그렇지. 파이분의 vm이 나왔어. 또는 파이분의 루트 2의 이거는 파이분의 루트 2의 v의 RMS가 나왔어요. 이걸 외웁시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해주면 알파가 0도라는 얘기, 알파가 0도. 0도라는 얘기는 여기가 0도라는 얘기. 코사인 0은 몇이야? 1이지. 1 플러스 1은 2니까 약분돼가지고 파이분의 루트 2의 v의 RMS 반파 정류 회로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또 알파를 갖다가 아주 늦게 여기 파이도에다가 딱 맞춰놨다고 쳐봐. 그러면 파형이 뜨겠어? 안 되겠어? 출력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여기에 이제 게이트 전류를 딱 올려봐야 이거는 여기 안 나와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속 0이 되는 것이야. 맞나 안 맞나 보면 알파가 지금 파이면은 코사인 파이는 몇?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평균값은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도부터 파이도까지 얘를 갖다가 점호각을 조절함으로써 직류 평균값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쓴 거고요. 내가 푼 거대로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풀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인 t로 이렇게 해놨는데 입력으로 오메가 t라고 표현했어요. 사인 t로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평균값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고 알파가 파이인 경우에는 그때의 직류 평균값은 0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 내가 좀 전에 쓴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겠어요. 실험 8.3 실험 부품 보도록 할게요. 규격 및 수량해서 EP4M을 쓰고요. 사이리스터 저항 그리고 저항 10kg 이외에 1k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68kg 사용해가지고 유지전류 아까도 얘기한 유지전류 어떨 때 흐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1kΩ 필요하고 그 밖에 뭐 5kΩ 정도도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면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6주차죠. 7주차 때 화상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상회의는 6주차 3강 제일 마지막 분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 착실하게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일찍 끝내서 화상회의 안 들어 화상회의 줌 화상회의 지난번에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화상회의를 할 테니까 줌 화상회의 할 테니까 6주차 3강 끝까지 다 듣길 바래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6주차 2강 8.4절의 실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